네, 저희 어제 드렸던 거에서 두 번째 문제, HR 계정에서 하는 두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실행하실 때 접속한 계정 정보가 HR 계정인지 확인하시고요. 음,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같아요. 직원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하자인데, 이번에는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도 출력하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EMP 테이블에 있는 직원을 전부 다 출력하자는 얘기고요. employees. 그럼 employees에 있는 아까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이 킴벌리 그랜트였었던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전부 나오려면 디파트먼트 부서 테이블에서 조인을 할 때 레프트 조인 왼쪽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대로 나와야 되죠. 자, 레프트 조인을 하시는 방법은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코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에서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조인의 종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조인이라고 썼을 때는 이너 조인, employees와 디파트먼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서 번호, 부서 아이디를 가지고서 행들을 조인하게 되고요. 여기를 레프트 조인 또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아우터는 생략할 수 있죠. 레프트 조인 또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쓰시면 그러면 전체 결과 실행해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행 번호를 보시면 107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 테이블에 있는 직원이 전부 다 출력이 됐죠. 전부 다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킴벌리 그랜트는 부서 번호가 널이었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부서 이름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널이라고 출력이 됐죠. 자, 똑같은 결과를 오라클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라클 방식으로 쓰실 때에는 다시 복사 붙여넣기 좀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오라클 방식에서는 테이블의 이름들을 쉼표로 구분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select from employees table, department table.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조인 조건을 on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where로 조인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너 조인인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시면 이너 조인이지만 여기에다가 디파트먼트 테이블 쪽에다가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얘가 레프트 조인이 돼요. 위쪽과 같은 결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107명의 직원들이 나오고요. 킴벌리 그랜트는 널이라고 나옵니다. 제니퍼 왈렌이라고 하는 직원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마이클 핫스타인이라고 하는 직원은 마케팅,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킴벌리 그랜트는 부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아, 1번도 오라클 방식을 참고로 써드릴까요? 네, 1번 조인이라고 했었었는데 1번 문제에서는 요 플러스를 없애면 되죠. 플러스를 없애시면 요게 이너 조인 1번에서 조인 온 웨어 본지 네, 플러스가 없는 게 이너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 때 플러스를 써주는 게 위치에 따라서 레프트 조인이 되기도 하고 라이트 조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혹시 두 번째 문제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테이블 두 개만 조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과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업무의 아이디가 아니라 업무의 이름을 쓰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로이스 테이블에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는 컬럼이 job 아이디와 매니저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는데, job 아이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설명드렸죠? job 아이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업무 아이디가 문자열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업무의 아이디는 잡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셔서 잡스 테이블에서 아이디로 검색을 해보면 타이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도요. 이 문제도 두 개의 테이블만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jobs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만 조인을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작성해 보시면은요, select, 그다음 표준 방식부터 먼저 할게요. employees 테이블에서 먼저 하겠죠. 별명을 주고요. 얘를 이너 조인을 하시는데, jobs라고 하는 테이블과 이너 조인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별명은 간단하게 첫 글자만 가지고서 E, J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요. 인플루언스 테이블에는 job underscore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이 컬럼과 같은 값을 jobs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job id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하고 끝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한 컬럼들을 써주시면 되죠. 필요한 컬럼은 이름은 이 형식 그대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음. first name과 last name을 중간에 공백 하나를 넣어서 직원 이름이라는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요. job title은 jobs라고 하는 테이블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job underscore title 이렇게 하시면 job title을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결과 보시면은요. 몇 명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잡스를 볼까요? 어, 잡, 잡 아이디 부분 볼게요. 인플루언스 잡 아이디 부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다 보면 너린 부분 있어요, 없어요? 너린 부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잡 아이디가 잡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다 있기만 한다면 107명이 다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실행 결과, 이제 실행 결과가 밑에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직원은 어카운트라고 하는 접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어카운트가 여러 명이 나오죠. 낸시라고 하는 직원은 파이낸스 매니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107명이죠. 107명이고, 그러니까 그 공통되는 잡 아이디가 다 양쪽 테이블에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케빈 모고스라고 하는 직원은 스톡 매니저라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7명이 나오죠. 혹시 저랑 다른 결과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여기서는 뭐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너 조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결과를 오라클 방식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테이블 두 개를 from에다 써주시면 돼요. select from employees table과 jobs table을 쉼표로만 구분하셔가지고 from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join 조건은 where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면 똑같죠. 107명이어야 돼요. 7명. 네. 일단 저장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4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고요. 그 직원이 어떤 도시에서 근무하는지 도시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도시 이름. 자, 일단 직원 이름은 first name과 last name을 가지고 직원 이름을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컬럼들을 보시면, 인포메이스트 컬럼들을 보시면 도시에 해당하는 컬럼은 없어요. 그렇죠? 뭐 로케이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고서 디파트먼트 테이블 찾아가 보면 그죠? 여기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여기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고서 디파트먼트를 찾아가 보시면 로케이션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 아이디를 로케이션스 테이블에 가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무슨 컬럼이 있냐면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 도시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는 컬럼은
직원 이름, 도시라고 하는 두 가지를 검색하시면 되지만 실제로 조인을 해야 되는 테이블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렉트. 셀렉트의 내용은 나중에 작성을 하고요. 일단 인플루언스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인플루언스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서 이너 조인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누구랑 이너 조인을 하냐면 디파트, 먼츠와 이너 조인을 해요. 조인을 할 때의 조건은 on이죠. 조건은 employees의 department id가 있고요. 같다라고 동등 이퀴 조인을 하시면 되겠죠. 디파트먼트에 있는 디파트먼트 ID 이렇게 하시면 조인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조인이 되고 여기까지의 결과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인을 하시면 되죠. 누구를 조인하시면 되냐면 디파트먼트와 연결이 되는 로케이션즈와 조인을 하시면 돼요. 로케이션의 첫 글자를 따서 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디파트먼트에는 D라고 쓰면 되겠죠. 디파트먼트에는 로케이션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이 값이 로케이션스에 있는 로케이션 ID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조인 조건 다 만들었어요. 조인 조건 다 만들었고 우리가 검색할 거는 직원 이름 부분은 복사 좀 할게요. 직원 이름은 first name과 공백과 last name을 하나로 붙여서 하나로 이어서 직원 이름이라는 형식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무 도시는 로케이션에만 있죠. 로케이션에 .city라고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몇 명이 나올까요? 106명이 나와야 돼요. 106명. 107명이 아니라 106명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디파트먼트와 조인을 할 때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인 직원이 있었어요. 그럼 같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빠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인에서 이미 106명이 된 거고요. 그 106명에 대해서 로케이션하고 또 이너 조인을 해보면 아마 그 로케이션 아이디는 전부 다 로케이션스에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 106명이 나오고요. 엘렌이라고 하는 직원은 옥스퍼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근무하고 모제라고 하는 직원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6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 오라클 방식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우선 셀렉트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복사를 할게요. 음. 테이블을 몇 개를 조인을 해야 되는지를 from에다가 전부 나열하시는 거예요. employee, 그 다음에 department, D, 그 다음에 locations, N. 이렇게 from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테이블 3개를 조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from에다가 쉼표로 테이블 이름들을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조건은 전부 다 where로 묶어주시면 돼요. where에서 첫 번째가 2점 디파트 먼트 아이디가 같다 디파트먼트의 디파트 먼트 아이디 그리고 조건이 또 있죠. and 두 번째 조건은 D에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는데 같다. 로케이션의 로케이션 아이디랑 같다. 디파트에 오타가 있었어요. 디파트 먼트 결과가 다르면 안 됩니다. 위쪽에 있는 결과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몇 명? 106명. 제일 마지막에 엘레니라고 하는 직원으로 끝나야 되고요. 엘레니는 옥스포드에서 일한다. 라고 출력이 되는데.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자, 5번은
근무 도시를 알 수 없는 직원도 출력하자예요. 그 얘기는 킴벌리 그랜트, 부서 번호가 널이었었던, 부서 번호가 널이니까 디파트먼트 아이디 일치하는 거 찾을 수 없고, 그러면 디파, 로케이션 아이디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 시티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조인을, 여기서는 레프트 조인을 하자라는 뜻이야. 레프트 조인을 하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제에서 4번 문제에 우선 표준 방식만 먼저 복사를 하고요. 어디를 수정해 주시면 될까요? 여기에서는.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에서 여기를 레프트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자. 여기만 바꾸면 될까요? 여기만 바꿔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에서는 킴벌리 그랜트가 나와요. 근데 그 킴벌리 그랜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이기 때문에 로케이션 아이디도 널이겠죠. 그러면 로케이션스랑 조인될 때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레프트로 붙이셔야 돼요. 레, 어, 레프트 조인을 2번을 쓰시는 거예요. 2번. 이렇게 하시면 제니퍼는 시애틀에서 근무하고 마이클은 토론토에서 근무하고 쭉 내려가서 킴벌리 그랜트가 있는데 도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까지 나오죠. 그래서 107명인 겁니다. 레프트 조인을 2번 써주시는 거고요. 이걸 오라클 방식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오라클 방식으로 작성된 문장 있죠. 이너 조인을 할 때 사용했었던 문장에서 어디를 바꿔주면 될까요? 전부 다 이너 조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플로이 스테이블에다가 디파트먼트를 붙이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여진 테이블에다가 로케이션을 갖다가 붙일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랩스 조인 2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문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장 두 개의 문장은 같은 결과를 줍니다. 네. 네, 혹시 5번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십니까? 다 잘 되세요?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군요. 5번까지는 많이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는 2006번입니다. 6번은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들의 이름만을 출력을 하자. 그죠?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들이에요.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잠깐 좀 볼까요? 네. 입사가 2003년 6월도 있고요. 2005년 9월도 있고, 2001년 1월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찾으라고 한 거는 2008년이기 때문에, 뭐, 몇 명 있겠죠? 여기 2008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스티븐 마클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여기도 핫젤이라고 하는 직원도 2008년에 있고, 몇 명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2008년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거예요. 얘는 조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조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룹 바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단지 무슨 컬럼을 가지고서 조건식을 만드시면 되냐면 hire date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그 조건식을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그 입사 날짜, 입사일, 입사일을 데이트 타입, 날짜 타입이죠. 타입, 날짜 타입의 크기, 비교를 사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실 때는 select, 테이블은 employees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별명을 굳이 주실 필요도 없어요.
자,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employees에는 hire, underscore, date가 있습니다. 그죠? 1월 2008년 1월 1일 0시 0분 0시 0분 0초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입사한 날짜 입사한 직원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between 뭐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실 때는 between A and B 쓰시면 돼요. 날짜 타입으로 비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to date and to date. 아마 형식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거예요.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입사 날짜가 첫 번째 날짜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그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행들에서 뭘 찾겠다? 이름을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름은 요거를 그대로 또 쓰시면 되겠죠. 요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 됐네. 자, 그럼 요 안쪽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 안쪽을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 출연해서 이름과 성을 합쳐서 직원 이름으로 출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2008년 1월 1일은 어떻게 문자열로 2008년 1월 1일. 자, 얘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된 문자열인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연도, 그 다음에 월, 일로 작성된 문자열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to date는 무엇을 하는 함수인가요? 여기 있는 문자열을 뭘로 바꿔준다? 날짜로 바꿔준다. 이게 to date 함수죠. 이해되세요? 어. 함수의 이름 자체가 날짜로라는 뜻이잖아요. 날짜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날짜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음. 그래서 날짜를 문자열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문자열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연, 월, 일 순서인지 아니면 월, 일 그리고 연도 순서인지 그거를 옆에 포맷으로 지정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려주셨습니까? 그럼 뒤쪽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2008년 12월 31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월, 일 순서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별명 안 줬죠. 여기에 별명을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거고요. 별명을 주지 않았으면, 요거 쓸 수가 없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명밖에 없군요. 2008년에 입사한 직원들은 11명밖에 없습니다. 네. 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두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아마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입사일을, 입사일은 데이트 타입이었는데, 날짜 타입이었는데,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할게요. 문자열로 변환해서 문자열 비교를 할 거예요. 데이트 타입으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는 to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to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select from where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날짜, 캐릭터로 바꿔주세요. 요게 함수예요. 캐릭터로, 캐릭터라고 하는 게 문자를 의미하고요. 문자를 의미하고 함수 이름이 문자로라는 함수니까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같다. 비교하면 되죠. 연도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연, 월, 일 다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이 2008이라고 하는 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는 입사 날짜를 주시고요. 그럼 이 입사 날짜를 문자열로 바꿀 때 이런 형식이 되면 되죠. 이런 형식이 되면 되니까 연도만 넣으시면 돼요. 결과 똑같죠. 결과는 똑같이 11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는 문자열을 뭘로 변환한 거다? 날짜로 변환한 거다. to date가. 사용 방법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날짜죠. 날짜를 뭘로 변환해라? 문자열로 변환해라. 그러면 비교할 때 여기서는 문자열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문자열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6번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6번에서. 2008년에 작은 따옴표 안 쓰고 그냥 숫자로만 썼는데 되기는 되죠. 똑같이 나오는 되기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오라클이 무엇을 수행을 한 거냐면, 암묵적인 데이터 변환을 수행을 한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값은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과 숫자는 같은 타입이 아니죠. 그럼 두 개를 같은 타입으로 만들어서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2008이라고 하는 숫자를 2008이라고 하는 숫자를 2008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꿔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라클 내부적으로 어떤 연산들이 일어나냐면 데이트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연산, 그 다음에 숫자를 다시 문자열로 바꿔주는 연산, 그리고 문자열과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연산.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여기를 따옴표로 묶어주면, 따, 따옴표로 묶어주면, 날짜를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과 같은지를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변환이 한 번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암묵적인 타입 변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암묵적 타입 변환 혹은 암시적 타입 변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암시적인 타입 변환이나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잘 일어나서 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그 동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쓰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사실 위쪽도 조금 간단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어, 여기까지만 복사를 먼저 하고,
select 이름 from 직원 테이블에서 where 입사 날짜가 between 문자열로 2008년 1월 1일 and 2008년 12월 31일. 결과 똑같죠. 그리고 훨씬 간단해 보이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간단해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도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이어 데이트는 날짜라고 딱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인지 비교를 하시려면 A라고 하는 값도 날짜여야 되고 B라고 하는 값도 날짜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은 내부적으로 2008-01-0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뭘로 바꿔준다? 날짜 타입으로 암묵적인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2008 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그리고 12월 30일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을 암묵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날짜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크기 비교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한데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암묵적인 타입 변화는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은 날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08년 1월 1일이구나, 08년 12월 31일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요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연, 월, 일 순서인지 월, 일, 연도 순서인지도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죠? 연도를 뒤쪽에다가 쓰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2001년 8월 1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형식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 2031년 8월 12일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죠. 2008년 1월 1일을 얘기하는 건지, 2001년 8월 1일을 얘기하는 건지, 2008년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건지, 2031년 8월 12일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암묵적인 타입 변화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 SQL 디벨로퍼에서 날짜 타입의 형식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져 있느냐. 날짜 타입 형식 변경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도구,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NLS. 여기서 날짜 형식 우리 여기서 지정했었죠.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날짜 타입 이렇게 지정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는 여기가 RR이라고 연도가 두 자리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YYYY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네. 어, 그런 SQL 디벨로퍼의 세팅에 따라서도 이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암묵적인 타입 변화는 너무 믿지 말자. 너무 믿지 말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이 문자열이니까 비교할 때에도 문자열하고 비교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어, 물론 200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오라클은 2008일요. 2008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긴 합니다. 네, 변환을 해주긴 하지만 혹시나 안 그럴 수도 있을까 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6번 문제는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다음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를 드렸던 이유는 6번 문제를 하다 보면 그게 7번 문제를 할 때, 7번 문제를 할 때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6번 문제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자,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이 아까 11명이 있었다는 걸 봤어요. 11명이 있었는데 그 11명의 직원, 부서 이름, 그리고 부서별 인원수. 자, 부서 이름과 부서별 인원수, 뭐뭐별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룹 바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룹 바이. 그죠? 그러니까 일단 2008년에 입사한 직원들을 먼저 찾고 왜요? 왜요? 우리 왜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 직원들을 그룹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하는데 부서 이름이 나와야 되죠? 근데 부서 이름은 employees만 가지고는 안 되죠? 조인을 해야 부서 이름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부서 이름으로 그룹 바이를 하면 인원수를 세기 위해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인도 필요하고 웨어절도 필요하고요. 그룹 바이도 필요한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rom. 우선 직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employees 설명 줄게요. 자, 근데 부서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부서 테이블이 필요하구나. 조인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join join department D라고 할게요. 조건 써주시면 되죠. employees에는 department underscore id가 있고요. departments에도 department underscore id가 있어요. 자, 일단 뭐 where, group by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렇게 조인이 됐을 때 2점 all, D.점 all 이렇게 표현을 출력을 해볼게요. 조인 결과를 먼저 보자라는 거죠. 조인의 결과를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보여주세요. 다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조인을 하고서 직원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이너 조인 조건으로 조인을 한 다음에 직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출력해 주세요. 예.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앞쪽에 쭉 출력된 거를 보시면은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까지 여기를 보시면 직원 아이디,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전화번호, 입사일, job 아이디, 셀러리, 커미션, 매니저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 무슨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나왔을까요?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 디파트먼트 네임, 매니저 아이디, 로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들이 더 붙죠. 그죠? 이거는 디파트먼트가 조인이 됐으니까. 조인할 때 조건은 두 개의 값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찾았죠.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서로 같은 녀석을 찾아서 옆에다가 행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조인을 하게 되면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rom이 실행이 됐을 때 전체 테이블 구조는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구조고요. 행은 몇 개 있을까요?
행은 106개, 107개, 106개죠. 왜 106개냐 하면 인플루언스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이 되죠. 널은 디파트먼트에서 찾을 수 없잖아요. 동등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행의 개수는 몇 개? 행의 개수는 106개. 자, 이제 그 다음에 from 다음이 뭐예요? from 다음이 where잖아요, where. 그룹 바이가 나오기 전에 필요한 행들만 먼저 찾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찾자, 그게 where란 말이에요. 2008년에 입사한 직원들, 이게 조건식이에요. 그 조건식은 어디로 가요? where로 가면 돼요. where로. where는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 중에서 간단한 걸로 하면 to 캐릭터가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to 캐릭터, hire, underscore date 형식은 우리가 연도만 찾으면 되니까 연도로만 문자열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비교할 때는 2008 이렇게 문자열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명이에요. 아까 6번 문제에서 11명 나왔었잖아요. 6번 문제에서 11명 나왔었었죠. 그 11명이 이렇게 11명이에요. 입사 날짜 보시면 2008년 2월, 2008년 1월, 2008년 3월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2008년도에만 입사한 사람들이 잘 찾았어요? 자, 이제 뭐 하자? 이제 이 상태에서 부서 이름으로 그룹 바이 하자. 부서 이름 볼까요? 쇼핑, 세일즈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요 from과 from 그 다음에 where까지 끝나면 이렇게 11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그룹으로 묶자예요. 디파트먼트 네임을 가지고서 그룹을 묶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where 다음에 그룹 바이는 where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플로이스가 가지고 있어요? 디파트먼트가 가지고 있어요? 디파트먼트에만 있죠. 그러니까 D 점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룹 바이가 들어갔을 때 그룹 바이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컬럼을 다 출력할 수가 없죠. 뭐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룹 바이에서 사용한 컬럼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집계 함수, 통계 함수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렉트 문장에 그룹 바이가 들어가는 순간 셀렉트를 할 수 있는 컬럼들은 그룹 바이로 묶여진 컬럼 이름들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그룹 함수들, 통계 함수, count, sum, average 등등 그런 함수들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부서 이름만 먼저 볼까요? D, part, month, name. 일단 이것만 출력을 해보면 shipping, sales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직원 수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count. 그냥 모든 컬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쉬핑 4명이고 세일즈 7명이었죠? 그래서 합치면 몇 명? 11명이었잖아요. 이게 원하는 결과. 그 다음에 카운트 별표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여기 컬럼 이름이 카운트 별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얘 하나만 직원 수 이런 식으로 별명을 주시게 되면 조금 더 네, 보기 좋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select from where 입사 1 이거를 6번에서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join을 하나 더 넣은 거고 그리고 그룹 바이까지 넣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6번 문제를 드렸던 이유는 7번 문제 하기 위해서요. 7번 문제. 부서가 너린 직원을 굳이 여기에다가 표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부서가 너린 직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너 조인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select from, where, group by 순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이거를 똑같은 문장을 오라클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rom employees 설명 주고요. 그 다음에는 오라클에서는 join할 테이블은 쉼표로 from에다가 구분하시면 되죠. department underscore id 얘를 D라고 별명을 주면 되죠. 조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where에다가 조인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조인 조건은 2점 D part month id가 D.D part month id랑 같다. 자, 조인은 됐어요. 조인은 됐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and 원래 가지고 2008년이라고 하는 조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조인 조건 뒤에다가 and로 붙여주시면 돼요. to 캐릭터 여기서 그냥 하이어 데이트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음, 그냥 하이어 데이트라고 쓰셔도 되고요. 2점 하이어 데이트라고 쓰셔도 돼요. 여기서도 위에서 보니까 2점을 뺐죠. 어, 생략을 했는데 가능하시면 별명 이거 붙여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하이어 데이트가 인플로이스에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별명을 굳이 안 붙여도 계산이 되긴 돼요. 이렇게 그 두 개의 테이블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컬럼 이름만 특별하게 그 별명 주셔도 되고요. 별명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으면 모든 컬럼 이름 앞에는 이렇게 별명을 다 붙여주시는 게 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2점 하이어 데이트, 여기도 2점 하이어 데이트, 여기도 2점 하이어 데이트. 문자열로 바꿀 거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연도를 뽑아낼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교를 2008년. 자, 그러면 조인과 웨어까지가 됐어요. 조인과 웨어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여기랑 똑같아요. 그룹 바이는, 아니죠. 디파트먼트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그룹을 묶어 주실 거예요. 그럼 셀렉트에서만 채워주면 되겠죠. 디파트먼트에 있는, 죄송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아니라 네임이었죠. 제가 실수한 거 지적해 주세요. 디파트먼트 네임 그리고 카운트. 네, 이렇게 하시면 177 employees department 아이디가 아니라 디파트먼트죠. 네,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두 개의 문장은 똑같은 결과를 줘야만 돼요. 그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하시면.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나오나요? 결과? 네.